예전에 이제 선생님들은 재발이 생기면 그 혈관은 괜찮다, 다른 혈관에서 재발이 생긴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다시 시술하면 된다. 재발률이라는 것은 수술을 하든 재발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시술 받은 혈관에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주제를 조금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원장님 병원에도 그렇고 하지정맥류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실제 재수술 환자들, 재발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시술 받고 나서 재발되는 경우들 꽤 있어요. 저희가 말고 다른 병원에서 오시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요. 하지정맥류는 어차피 수술 받아도 재발된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하지 말아라 라고 그냥 다른 선생님들이 그랬다, 이런 말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지정맥류 수술 후기들도 봐도 지금 하지정맥류 있는 사람들 엄청 울퉁불퉁 튀어나온 거 아니면 그냥 받지 마라, 돈 날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꽤 많아요. 이제 재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굉장히 좀 많죠.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재발이 생기면 그 혈관은 괜찮다, 다른 혈관에서 재발이 생긴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다시 시술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술 받은 혈관에서 재발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죠. 부작용 아니에요? 재발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술을 하든 재발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심지어 혈관술이라고 해서 하지정맥 수술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재발했을 때 그러면 그 전에 관리를 어떻게 했냐, 병원에서 그 후에 대처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저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으시면 꼭 1년 이상은 시술 받은 병원에서 초음파로 확인하시고 폐색이 잘 됐는지 꾸준히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요즘. 그러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하지정맥류 수술 이제 받고 병원들 입장에서는 수술 끝난 환자를 계속 보는 것도 일인 거잖아. 보는 게 사실 일이긴 하죠. 왜냐면 이제 하고 나서 괜찮다, 좋아졌다라고 하면 저도 좋은데, 또 안 좋다 혹은 뭐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환자들 보는 거를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처럼 딱 수술을 끝나면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그 뒤부터는 환자분 몸이 이제 적응하는 거니까 그냥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검사를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건 폐색이 잘 됐으니까 이제 됐어요,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대다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차피 하지정맥류 수술이라는 게 문제의 정맥혈관을 폐쇄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그 폐쇄되는 게 한 달이면 확인이 가능한 거야. 그죠? 폐색은 될 수 있어요. 그 알게 모르게 혈류가 흐를 수 있거든요, 그 안쪽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배나실 있잖아요. 네. 배나실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접착 물질을 넣어서 혈관을 붙이잖아요. 네. 붙이니까 혈류 흐름을 아예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퇴행하도록 기다려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레이저나 구주파나 혹은 저희가 이제 보통 말하는 클라리베이나 플레보릭 같은 경화제를 쓰는, 혹은 레이저 열 치료를 하든 이런 것들은 열로 혈관 내피세포를 지져서 혈관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기능을 잃게 만들어서 섬유화를 만들어서 혈관이 딱딱하게 변성이 돼서 우리 몸에 흡수되게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배나실 같은 본드 성분들은 혈관 안에 균일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혈관이 많이 늘어난 경우는. 그래서 균일하게 안 들어가면서 어느 부위는 들어가고 어느 부위는 안 들어가고 이런 구조들이 생기다 보면 빈 곳에 혈류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연결된 가지들을 통해서 혈류들이 들어가고 혈류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처음에는 한두 달, 몇 개월은 폐색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로 혈류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죠. 그게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에 그 재개통된 혈류량도 늘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압력을 높이면서 또 증상들이 다시 유발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요. 경화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화치료도 치료를 잘 해놨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가지에서 들어오는 혈류들 혹은 접합부나 관통정맥이라고 해서 근육 안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굵은 혈관들이 간혹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로 혈류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막혔던 혈관에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은 하지정맥 수술이 3세대 수술들이 특히 클라리베이 어떻게 보면 긁어서 약물에 투입하는 방식이죠. 그죠. 잘 경화가 안 되는 분명 혈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 클라리베인 같은 경우는 숙련도가 좀 필요하죠. 클라리베인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회전을 쭉 하면서 이게 판막에 좀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천천히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한 번씩 다 경험을 합니다. 판막이 약간 뜯어지거나 혹은 아예 클라리베인 그 기구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한 경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
마시면서 적절하게 혈관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약을 뿌려주고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으로 빨리 나오다 보면 혈관에 적절한 자극들을 못 주기 때문에 치료하고 경과를 보면 한쪽은 아예 안 막혀 있고 또 어디는 또 막혀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그냥 여기는 뭐 베나실 하네, 뭐 클라리베인 하네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많이 해봤는지. 숙련도도 분명히 중요하죠. 숙련도가 실제로 나이가 많으신 분이 더 많이 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손 기술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여기가 이걸 잘하는지 실제 진짜 수술을 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환자분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대다수는 본인들이 다 잘한다고 하고 본인들 수술 방법이 맞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걸러야 될 부분들은 걸러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 뭘로 치료하는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이 그 치료를 잘하느냐도 좀 중요한 거예요. 레이저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레이저로 다 하셔도 돼요. 뭐 단점이 있지만 혹은 이분이 진짜 베나실만 잘 하시는 분이면 베나실로 하시면 됩니다. 환자분이 원하신다 그래서 안 해봤던 클라리베인도 해보시고 플레보 그립도 하다 보면 좀 결과치가 생각처럼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치료가 쉽진 않아요. 혈관 구조물이 아주 작아서 그 사이로 찔끔찔끔 흐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초음파로 경화제를 투입하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5cm 이상 쭉 역류를 한다든지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다시 재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선택을 좀 잘 해야 돼요. 어떤 시술을 할지를. 혈관이 변성된 상태잖아요. 혈관이 변성돼서 딱딱해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클라리베인 같은 경우는 재발한 혈관에는 주로 하진 않아요. 볼팁 끝이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거라 강한 자극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혈관이 적절하게 수축이 안 돼서 치료 효과가 정확히 잘 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이저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베나실이나 뭐 다른 플레보 그립이나 이런 다른 치료들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재발된, 재개통된 혈관들을 쭉 보게 되면 혈관벽이 이렇게 두터져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요게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데 여기가 혈류가 흐르니까 그것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술을 할지는 전에 시술을 뭘 받았는지 지금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재발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괜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1년 동안만 잘 주기적으로 보면 재발률이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중간중간에 혹은 재개통이 일부 구간 되면 거기에 빨리 조치를 해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결론은 이제 수술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도 잘 체크를 해줘야 더 큰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초기에 새는 물을 막아야 새는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잘 막는 게 좀 필요합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 어차피 수술 받았는데 아직 조금 더 괜찮겠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간단히 검사하면 되거든요. 제가 뭐 다시 수술하는 거 아니니까 검사해서 경과 체크하고 괜찮으면 그냥 가시면 되고 만약에 거기서 조금 뭐 주변 가지나 이런 것들 이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좀 처치를 해주면 1년 조금 관리해주면 뭐 1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지내시니까 그렇게 관리해주시는 게 좋죠. 관리라는 거 그럼 결국엔 계속 와서 혈관만 체크하는 거예요? 오셔서는 혈관 체크하고 제가 이제 맨날 잔소리하는 게 운동하냐 뭐 체중 관리 하시냐 이런 것들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이랑 이런 체중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지. 환자분의 요즘 생활 패턴을 또 체크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재발을 더 훨씬 더 줄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